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청계중 3학년 1학기 2차 지필평가 분석을 맡은 MNS 만능 엔터테이너 진섭쌤입니다. 오늘은 청계중 같이 시험 분석을 하는 날입니다. 시험 보냐고 모두 고생 많았고 이제 여름방학이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름방학이라고 너무 해이해지고 너무 놀려고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고 특히나 이제 3학년 2학기 때는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선생님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청계중 3학년 1학기 2차 지필평가 분석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총 출제 문제는 25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좀 이제 25문제로 이제 학교별로 다 비슷하게 문항수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술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변별력을 가지고자 25문제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이번 선생님은 중으로 이제 판단을 했고요. 뒤에 나올 세 번째 영역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영역별 비율은 교과서 10문제, 그 다음에 학원 시험 대비 교재 15문제인데 이 교과서 문제도 학원 시험 대비 교재와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부 문항별 분석입니다. 청계중 같은 경우에는 1차 지필평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지필평가에서 전범위로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제곱근부터 2차 함수까지의 문제가 출제되었고 특히 이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에서 어차피 풀이가 똑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출제 비중을 줄이고 이 2차 방정식과 함수 쪽에서 좀 더 문제 비중을 높여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곱근과 실수 7문제, 인수분해 1문제, 2차 방정식 6문제, 2차 함수 11문제, 총 25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난이도 분석을 보면은 상 2문제, 중상 4문제, 중 10문제, 중하 7문제, 하 2문제로 여기 보면은 중하에서 주로 출제량이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난이도를 골고루 해서 출제가 되었고 학교 학생들이 조금 더 푸는데 조금 이제 수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부 분석 더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전범위 시험이다 보니까 실제로 푸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왕창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차, 2차를 나눠보는 것이 아니고 작년처럼 여러분들은 느꼈겠지만 한 번만 시험을 보게 되니까 시험에 공부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중간고사가 없이 기말고사로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학생 여러분들의 부담이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도 그렇다고 쉽지도 않게 적절히 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항의 절반가량이 2차 함수에 몰려 있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봤을 때 11문제가 2차 함수 제일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 그래프가 상당히 약한 학생들은 점수 내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곱근 파트. 1단원에 있는 제곱근 파트는 좀 따져서 묻는 문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이제 루트 계속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제곱수를 밖으로 빼서 내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다 보니까 좀 계산이 좀 상대적으로 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 뒤쪽에 있는 함수 파트로 넘어가면서 그래프에 대응하는 점에 대한 부분으로 기본 유형보다는 조금 더 중간 단계와 그 이상의 문제풀이를 원하는 시험이기에
좀 더 꼼꼼하고 정확한 계산이 필요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고, 함수 같은 경우에도 조금 기본 유형보다는 그거에 좀 더 응용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걸 잘 대비했다면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고, 이게 좀 미흡했던 학생들은 조금 이제 부족한 점수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름방학과 2학기 중간고사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험 대비 킬러 문항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풀이 과정을 추가하는 기본 유형의 방향으로 한 단계 정도의 응용력을 꾸준히 갖추어야 풀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에, 여기에 보이다시피 계산에 대한 속도 그리고 문제 방향성 위주로 이야기하면서 시험 대비에 임할 것을 좀 권장해 드립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전범위 시험이다 보니까 좀 심화된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배운 것을 토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풀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접근해야 되는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됐으니까 요 기본 방향, 어떻게 문제가 왜 출제했는지 이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응용력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잘 갖춘 학생들은 그보다 한 단계 확장시켜서 응용 문제를 많이 푸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도형 파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무래도 이제 도형 파트,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 이제 삼각비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제 이런 용어들 새롭게 나오고, 이제 원에 대해서 새롭게 나오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개념, 이제 공식도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각오하시고 이제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여름방학 짧습니다. 2학기 뭐 이제 전범위면은 조금 더 이제 뒤쪽에 몰릴수록 시험이 공부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부터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줘야 돼요. 자, 이 삼각비, 원주각 파트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계산 실수가 상당히 많이 나는 파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를 잘 잡아주어 응용 파트에 대한 대비를 겸하는 방향으로 우리 이제 M&S 학원에서는 수업이 진행될 것이며, 여러분도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M&S 학원 시험 대비 교재야. 우리 이제 이번에 청계중 시험이 얼마큼 유사성을 가지고 시험이 출제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14번 문제는 이제 청계중 14번 기출문제이고, 오른쪽은 저희 시험 대비 교재 스텝 3의 70번 문제와 완전 그림도 똑같게 조건도 완전 비슷하게 출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저희 학원 시험 대비 교재에서 잘 풀었다면은 왼쪽의 문제는 잘 풀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번도 마찬가지로 25번 문제, 제일 마지막 문제인데, 이 제일 마지막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시험의 마지막 번 문제는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우리 시험 대비 교재를 잘 이제 풀었다면은 스텝 3 104번 문제에 나와 있던 문제 유형인데, 그림이 반대일 뿐이지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 교재를 잘 준비했다면 이 25번 문제 또한 잘 풀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나와 있는 14번과 2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계중 3학년 1학기 2차 지필평가 1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AB와 AC가 12cm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점 DEF는 각각 BC, AC, AB 위의 점이고, 이 BD와 FE는 평행하고 BF와 DE도 평행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각형은 지금 평행사변형인데,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35제곱cm일 때 BF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즉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 변을 x로 잡았을 때 이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자, BF와 AF는 AB에 있는 선인데 이 선의 길이가 AF가 더 크다는 얘기는 여기는 작은 값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B의 길이가 12cm이니까 그러면 AF의 길이는 여기 길이가 12에다가 이제 x를 빼야지 12cm가 되므로 12-xcm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의 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 직각 삼각형의 경우 직각으로부터 여기가 x, 여기가 x 이렇게 되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고 했듯이 요거 길이는 c제곱이라 했을 때 x제곱 더하기 x제곱이니까 2x제곱, 그렇다면 여기는 x에다가 루트 2가 더 포함된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F2의 길이, EF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EF의 길이. 자, 그럼 EF의 길이는 이 12-x에다가 루트 2만큼 붙은 거기 때문에 12-x의 루트 2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제 F 쪽에서 잘 보면요. 우리 이제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세히 잘 보면 여기 F에다가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H라고 했을 때 직각이고 여기 45도니까 여기도 45도. 즉, 삼각형 BFH 또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1대1대 루트 2의 길이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보면은 결국은 여기가 1x 대 x 대 루트 2니까 여기 BH의 길이는 계산해 보면은 2분의 루트 2x라는 길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요거와 똑같이 적용해서 풀면은 우리가 이 BH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행사변형의 밑변과 높이를 구했기 때문에 이 두 식을 곱하면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EF와 BH를 곱해 봅시다. 자, 그러면 2분의 루트 2x 곱하기 12-x의 루트 2가 35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루트 2랑 루트 2 곱하면 2. 그러면 요거가 모두 소거가 약분이 돼서 소거가 되니까. 자, 그럼 요거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2x 35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35는 0이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씩 곱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5는 0이니까 인수분해하게 되면 x-5, x-7은 0이니까 x는 5 또는 7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아까 조건에서 BF가 더 짧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짧은 길이가 5cm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금 구하는 x는 몇이다? 5cm이므로 답이 5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잘 푼 학생들은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잘 이용해서 푼 문제니까 자, 잘 풀면 되겠고, 자, 부족한 학생들은 특히 이제 우리가 2학기 때 도형 파트이기 때문에 도형에 대한 성질을 더 익숙하게 잘 다루면 이제 해당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청계중 시험 중에 가장 마지막 번호인 25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2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있는데, 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 있는 꼭지점으로 0,-1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 똑같이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한 변의 길이와 OA의 길이와 OB의 길이가 같다는 사실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fx의 이제 우리가 식을 만들어 보면은 y는 fx가 결국은 이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은 모르지만, 개수는 모르지만
0,-1을 지나기 때문에 우린 식을 a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으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b의 좌표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b의 좌표는 자, b의 좌표는 우리가 이 b 여기 있는데 b의 좌표는 여기인데 이 b의 좌표를 p,0이라고 해봅시다. p,0. 자, p,0이고 보니까 요 a는 그럼 마이너스 p,0 왜냐? 좌우 대칭이라고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p,0이에요.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이쪽으로 평행이동시키면은 딱 들어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좌표 여기를 새롭게 한번 F2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좌표, 이 좌표는 그러면 이 p,0이구나 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p,0. 자, 그럼 우리 C의 좌표는 모르니까 여기 C의 좌표는 2p 똑같이 평행이동 올렸기 때문에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2p, k라고 넣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k 좌표만 k 쪽만 확인하면 d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d의 좌표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p,0을 첫 번째 식 우리가 아니까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대입해 보면 0은 ap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ap제곱은 1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2p, k를 이제 여기다 또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k는 2p 들어가면은 여기는 4ap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ap 제곱의 값을 알고 있어요. 몇이라고요? 1이라고요. 그럼 여기 자리가 1이라는 것을 보아 k는 4 곱하기 1에다가 1 뺀 값이므로 4 빼기 1, 3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k 값이 3이란 얘기는 c의 좌표가 2p, 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d의 좌표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d의 좌표는 0, x축으로 이동한 게 없으므로 0,3이다 라고 해서 정답이 3번으로 찾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차 함수의 기본 유형인, 기본 개념인 좌우 대칭을 잘 확인할 수 있었다면은 해당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좌표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유는 좀 수월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이 처음에 찾는 요 좌우 대칭의 크기를 찾아서 좌표를 만들 수 있냐 이것을 확인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계중 3학년 1학기 2차 지필평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좀 항상 성적을 받고 나면은 아쉬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쉬운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여름방학, 특히 2학기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학습량을 늘려나가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개념을 배웠을 때 그 개념을 잘 정리해 놓는다면 그 공부 학습량이 학습 시간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먼저 개념을 잘 다지고 그것을 확장시켜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좀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이번 여름방학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방학을 잘 준비한 자만이 다음 시험에서 큰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MNS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여름방학 특강으로 수학상을 미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자만이 이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이지만 바로 내년이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 되면은 항상 학습량도 많아지고 엄청 많아지고 특히나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중3을 조금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해도 난이도 자체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3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을 계기로 더욱더 여름방학 때 학습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나 한 번쯤은 이제 좀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고등학교 수학상을 좀 더 공부를 해준다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저는 MNS 만능 엔터테이너 진섭쌤이었고요. 다음 분석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